Bonjour à tous. 안녕하세요, 여러분. 착붙는 프랑스어 14강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오늘 14강에서는요, 은행과 우체국 이용하기라는 주제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학습 목표 바로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은행과 우체국에서 이용하는 표현을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환전하는 거랑 현금 인출하는 표현, 그리고 우체국에서 우편을 보내는 표현, 그리고 이유를 묻고 답하는 표현도 같이 배워보고요. 그리고 우리 뒤에서는 전치사 아의 쓰임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화 1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대화는요. à la banque, 은행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입니다. 자, 대화를 보기 전에 우리 어휘부터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어휘부터 보도록 할까요? 바꾸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발음은요. changer, changer. 자, CH 있기 때문에 슈 발음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보통 돈을 바꾸는 경우가 있죠. 자, 돈이라는 단어는요. argent, argent. 자, argent 이렇게 나눠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달러 한번 보도록 할게요. dollar, dollar. 자, 영어하고 똑같이 쓰긴 하지만 발음이 조금 다르죠. 달러가 아니라 dollar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미국의라는 형용사입니다. 자, 발음은요. américain, américain.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메리칸하고는 발음이 조금 다르죠. 아메리칸 이렇게 나누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성 명사랑 같이 사용이 될 때는 을을 붙여서 아메리칸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유로화로 바꿔주세요 라고 할 때 활용하는 표현입니다. en euro, en euro. 자, 요거는 발음이 조금 어렵죠. 엉 자체는 뭐뭐로라고 하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썼던 전치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로로 해주세요 라는 표현인데요. 자, 유로가 아무래도 모음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앞에 있는 것과 이렇게 연결해서 연음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엉, 으로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누로 마치 한 단어처럼 n이 뒤로 붙으면서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앞에 있는 으 발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오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에도 아니고 굉장히 애매한 발음이라고 했어요. 그죠? 라고 했고 으로라고 발음을 한 번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같이 해볼까요? 어느로, 어느로.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볼까요? 그 다음 단어는요. 여권이라는 단어입니다. passeport, passeport. 자, 패스포트인데 발음은 조금 다르죠? 요렇게 잘라서 한번 읽어주시면 돼요. passeport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시하다, 보여주다 라는 동사입니다. présenter, présenter. 자, 이 단어 우리 전에도 한번 봤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자, 이 단어 우리 사람을 소개하다라고 할 때 활용했던 바로 그 동사입니다. 원래는 이제 소개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문서나 아니면 어떠한 사물을 보여주다 또는 제시하다라는 표현으로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présenter라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죠. 첫 번째 사람을 소개하는 것, 두 번째 사물을 제시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신원 또는 신분이라는 표현입니다. identité, identité. 자, 보시면 identité 이렇게 네 음절로 나누어서 읽어주시면 되죠. identité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identité 활용한 또 다른 표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신분증이라는 표현입니다. pièce d'identité, pièce d'identité. 자, 지금 보면 이동띠대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앞에 있는 얘는 드예요. 그래서 드와 이가 만나서 모음끼리 만나면 축약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퍼스트로프가 들어갔죠. 그래서 마치 발음은 디, 덩, 디, 때처럼 읽어주시면 됩니다. pièce d'identité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볼까요? 비율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자, 발음은요. 또, 또. 자, 생긴 거와 다르게 발음이 굉장히 간단하죠. 마지막 익스는 발음이 되지 않고 아, 으 합쳐지면 우리 오 발음 난다라는 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또로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휘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제 위로 올라가서 대화 표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대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었어요? 우리 은행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은행은 à la banque라고 합니다. 그죠? 뱅크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끝에가 조금 다르게 생겼죠? 자, 여기에서는 Monsieur Kim, 그다음에 마담 킴, 그리고 은행 직원 이렇게 세 명이 나오는데 어떤 대화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Monsieur Kim이 안녕하세요. 저 환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하네요. Bonjour monsieur, je voudrais changer de l'argent. 500달러를 유로로요. 500 dollars américains en euros, s'il vous plaît. 알겠습니다. D'accord. 당신의 여권이 필요합니다. J'ai besoin de votre passeport, s'il vous plaît. Pourquoi? 왜죠?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대답은 원래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이라고 나왔어요. Pourquoi? 라고 물었으니까 Parce que c'est comme ça. Il faut présenter une pièce d'identité. 그렇죠? 신분증을 제시해야 된다. 아, 그런가요? Ah bon? 이런 제 여권은 지금 호텔에 있는데요. Mince, mon passeport est à l'hôtel. 잠깐만요. 저는 제 여권 여기에 있어요. Attends, moi, j'ai mon passeport. Voici, monsieur. 감사합니다. Merci, madame. 오늘 달러 환율이 어떻게 되죠? Quel est le taux du dollar aujourd'hui? 오늘은 미국 달러 환율은 1.11 유로입니다. Le dollar américain est à 1,11 € aujourd'hui. 자, 이렇게 되었네요. 자, 환전을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은행에 가면 항상 그쵸? 환전을 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표현이에요. 돈을 바꾸다, 환전하다 라는 것은 우리 changer 아까 나왔던 그 동사를 썼고 그리고 je voudrais 뭐뭐 하고 싶어요. 우리 지금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대화마다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je voudrais 동사원형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는 내가 서비스를 부탁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실브플레 실브플레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알고 있던 je voudrais 뭐뭐뭐 실브플레라는 표현이 여기에도 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 이제 표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표현입니다. Je voudrais changer de l'argent. 자, 여기 아까 보면 changer가 돈을 바꾸다라는 표현으로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je voudrais changer 뭐뭐를 바꾸고 싶어요. 그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뒤에 s'il vous plaît를 붙여주면 더 좋다. 그죠? 그래서 돈을 바꾸다라고 할 땐 우리 changer de l'argent 이라는 표현을 보시면 되는데 혹시 우리가 뭐 500달러를 유로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은 아까 우리 대화에서 나왔었죠. 500 dollars en euro라고 해서 유로로라는 표현은 en euro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원을 달러로 바꿔주세요 라고 할 때는 500 won en dollar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도착되는, 바뀌어지는 돈을 엉 뒤에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표현을 그대로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 볼게요. 자, 두 번째 표현입니다. J'ai besoin de votre passeport. 자, 이 표현은 우리 저번에 배웠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avoir besoin de 뭐뭐뭐 이렇게 되면 뭐뭐뭐가 필요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뭐뭐가 필요하다, avoir besoin de 명사라는 거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그래서 당신의 여권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 표현하고 우리 같이 또 똑같은 표현이 있다고 했었어요. 어떤 표현?
il faut 명사도 똑같은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il faut 명사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표현을 배웠습니다. 자, 어떤 표현? 여기에다가 나에게라는 표현을 넣는다고 했죠. 그래서 나에게 뭐뭐가 필요하다. 자, 어떤 표현이었어요? 기억나세요? il me faut 명사 이렇게 붙이면 avoir besoin de 명사하고 똑같은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우리 예시 문장을 보면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나는 돈이 필요하다. 우리 avoir besoin de 써볼게요. J'ai besoin d'argent 이렇게 썼어요. 자, 얘를 우리 똑같은 표현으로 il me faut로 바꿔볼게요. Il me faut de l'argent 이렇게 하면 나는 돈이 필요해 라고 똑같은 뜻의 그죠? 두 가지 버전의 문장을 만들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표현은 바로 여기 있는 관사 부분이죠. 그쵸? 제가 avoir besoin de 쓸 때는 관사 없이 그냥 명사 바로 붙이세요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j'ai besoin d'argent 이렇게 되는 거고요. il me faut에는 이렇게 de l'argent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 자, 아까 우리 de l'argent 같은 경우는 남성 명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여성형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쵸? 얘는 왜 그래요? 이 명사가 남성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시작이 모음, 즉 아로 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발음이 어려워서 여자형의 명사, 그죠? 여자형의 관사를 우리가 빌려서 쓴다가 됐었어요. 자, 요런 표현들 우리 이미 du, de la, 네, 이거 부분관사 배울 때 같이 봤었던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뭐뭐가 필요하다, avoir besoin de 명사, il me faut 명사 두 가지 표현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표현 볼게요. 세 번째 표현은요. Pourquoi? Parce que c'est comme ça 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pourquoi, parce que 배웠었어요. 그쵸? pourquoi, 왜요? 라고 물어보면 parce que, 왜냐하면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했었죠. 자, 그 문답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 보셔야 되는 표현이 pourquoi, parce que, 주어 동사 이렇게 붙인다고 했었어요. 자, 예시를 볼까요? pourquoi tu ne viens pas? 너 왜 안 오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대답은 무조건 parce que 이렇게 붙이면 되죠. 자, parce que je n'ai pas le temps. 나 시간이 없어서 못 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됐네요. 두 번째, 왜 떠나려고 하시나요? Pourquoi voulez-vous partir? 왜 그러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대답은 언제나 왜냐하면 parce que가 되죠. Ma femme m'attend. 제 부인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누구를? 나를 이렇게 들어갔죠. 자, 여기에 있는 무는 이 위에 우리 했던 간접 목적보와 무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나의 부인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가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는 그래서 pourquoi, parce que 이걸 보시면 되는데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중요한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있는 표현이에요. c'est comme ça 라는 표현이에요. c'est comme ça 는요. 프랑스 사람들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자, 얘는 이 단어대로 해석을 해보면 그것은 그렇기 때문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얘는 언제 활용을 하냐? 원래 그래요 라고 하는 표현에서 c'est comme ça 라고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parce que c'est comme ça 라고 하면 왜냐하면 그건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왜냐하면 원래 그래요. 불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parce que c'est comme ça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또는 c'est comme ça 원래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자, 이 표현은 발음도 간단하고 길이도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통째로 기억해 놓으시면 굉장히 많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표현 볼게요. 자, 다음 표현은요. Il faut présenter une pièce d'identité 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도 우리가 이미 배웠던 구문이에요. 그쵸? 무슨 구문? il faut 동사원형이라는 구문이죠. 그쵸? 자, 우리 il faut 동사원형 어떤 표현이에요? 동사원형 해야 한다 라는 표현이죠. 뭐뭐를 해야 한다. 우리 il faut 명사와 il faut 동사원형 두 가지를 세트로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il faut 명사는 위에서도 잠깐 짚었지만 명사가 필요하다. il faut 동사원형은 동사원형 해야 된다 라는 표현이죠. 자, 여기서는
présenter, 아까 소개하다가 아니라 제시하다, 보여주다 라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사물을 뭘 보여줘? Une pièce d'identité, 신분증 보여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서류를 제출하거나 뭐를 보여주다 라고 할 때 présenter 라는 동사를 활용한다 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 지금까지 앞에서 계속 우리가 이미 배웠던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우리 지금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짚고 있어요. 자, 마지막 표현 볼게요. Le dollar américain est à 1,11 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일단 아까 우리 어휘에서 봤던 게 나왔어요. 아메리칸 달러, 미국화, 그죠? 달러가 라는 건데, 에따 어느호 옹스라는 게 있어요. 그죠? 에트에다가 아가 붙었습니다. 가격 앞에. 자, 이렇게 우리 가격 앞에 전치사 아가 붙으면 어떤 얘기냐면, 이만큼 양의 라는 뜻이에요. 자, 설명을 볼까요? 전치사 아는 수량 표현 앞에 붙여지면 어떤 가격에 어떤 값이 얼마짜리이라는 뜻이 된다. 그래서 지금은 1유로 11상팀 정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환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의 양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요즘 유로가 얼마나 하나요? 우리가 유로를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러면 l'euro est à combien? en ce moment 이렇게 붙여요. 자, en ce moment 우리 저번에 배웠었어요. 지금, 요즘, 이 시간에 라는 표현이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앞에 있는 거죠. l'euro est à combien? 유로가 얼마만큼의 가격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여기서도 être 뒤에 a가 같이 붙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라는 뜻이 됐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책은 18유로에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책 가격이 18유로다 라는 얘기죠. On peut acheter ce livre, 이 책을 à 18 euros. 그래서 18유로짜리인 책을 살 수 있다 라는 의미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숫자 앞에 붙으면 그만큼의 가격인 이라는 뜻이 됐죠. 그래서 여기서도 아메리칸 달러, 그죠? 미국화 달러는 1.11 유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가격 읽을 때, 자, 지금 여기 이렇게 1, 쉼표, 11, 유로 이렇게 붙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어떻게 읽었어요? 어느호, 옹즈 이렇게 읽었어요. 자, 1.11 유로다, 1 쉼표 11 유로다라고 하면 1유로 11성띠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얘를 너무 길게 쓰다 보니까 그렇게 쓰지 말고 조금 간단하게 우리 쉼표를 써서 숫자를, 가격을 표현을 해주죠. 그래서 읽을 때 1,11 euro 이렇게 읽지 않고요. 쉼표 앞에 거를 먼저 유로로 붙여서 읽어요. 1유로, 그 다음에 옹수는 따로, 11을 따로 읽어요. 예를 들어서 2유로 10 요렇게 써 있다. 그러면 쉼표 앞에 거를 먼저 유로에 붙여서 읽죠. 2유로, 2유로, 10 이렇게 따로 읽어줍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3유로, 7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쉼표 앞에를 유로에 붙여서 읽어요. 3유로, 7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가격은 이런 순서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대화 1에서는요. 환전하는 표현을 배워봤는데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복습하는 개념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화 1 여기까지 마치고 대화 2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대화 2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2는요, 우체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인데 우리 대화 보기 전에 어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휘부터 가도록 할게요. 자, 이 단어 우리 이전에도 몇 번 나왔던 단어입니다. 자, 손님 또는 고객이라는 뜻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클리영, 클리영. 자, 여성 고객인 경우에는 뒤에 을을 같이 붙여주죠. 그래서 발음이 클리언트로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직원 또는 피고용인, 고용된 사람 또 직원이죠. 그 사람들 말하는 이 단어입니다. employé, employé.
자, 만약에 그 직원이 여성이라면 역시 뒤에 을을 붙여줍니다. 자, 발음은요. employé 똑같네요. 남성 직원도 employé, 여성 직원도 employé입니다. 발음은 똑같고 다만 스펠링이 조금 달라지겠죠. 가장 마지막에 의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보내다라는 동사 볼게요. envoyer, envoyer. 자, 얘는 편지를 보내거나 소포를 보내거나 그죠? 많은 것들을 보낼 때 우리가 envoyer라는 동사를 활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편지 보도록 할게요. 편지는 lettre, lettre. 네, 지금 때와 에르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발음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두 가지를 거의 동시에 발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같이 해볼까요? lettre, lettre.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동사예요. 동사인데 굉장히 중요한 동사입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 동사가 될 거예요. 원래의 뜻은 어디에 놓다라는 뜻인데 놓다라는 뜻으로 사용할 때도 있고 뭐 붙이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발음해 볼게요. mettre, mettre. 자,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때와 에르가 두 개가 붙어 있죠. 두 가지를 동시에 발음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mettre, mettre. 네. 자, 그 다음에는 우표라는 단어입니다. timbre, timbre. 자, 지금 보면 이 M이 있어요. 그래서 발음을 앙처럼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timber가 아니라 timbre처럼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단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우편엽서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편엽서라는 뜻이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carte postale, carte postale. 자, 보면 carte가 원래 카드라는 뜻입니다. 자, 우편엽서가 이렇게 네모나게 카드처럼 생겼죠. 그리고 우편의 카드라는 뜻으로 우편엽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소포라는 단어 같이 읽겠습니다. 콜리, 콜리. 자, 마지막 S는 발음이 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비행기 보겠습니다. avion, avion. 네, ve니까 발음 아랫입술을 붙였다 떼면서 v 발음해 주셔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비행기로 소포나 엽서나 편지를 보낼 때는 항공우편 이런 걸 쓰죠. 자, 그럴 때 쓰는 표현 항공으로라는 표현입니다. par avion, par avion. 자, 이 단어는 원래 par, avion 두 단어인데 발음은 그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 단어처럼 연결해서 읽었어요. 그렇죠? par avion처럼 읽어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다시 해볼까요? par avion, par avion. 네. 자, 그 다음에는 기다리다라는 동사 볼게요. 동사 원형은요. attendre라는 동사인데 여기는 변화형이 활용이 됐죠. 발음은요. attendez, attendez. 네,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무게를 재다라는 동사 보도록 할게요. peser, peser. 자, 얘는 지금 보면 으 다음에 바로 자음이 왔기 때문에 마치 빼처럼 발음을 할 것 같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독특하게 그냥 뿌로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빼세가 아니라 뿌세로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뿌세, 뿌세. 네. 자, 그러면 이 어휘 잘 기억하면서 우리 위로 올라가서 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화 아까 제가 우체국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다라고 했어요. 우체국은 à la poste라고 합니다. la poste가 우체국인데 우체국에서니까 전치사 아가 붙었어요. 자, 여기는 손님과 우체국 직원 이렇게 두 명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Bonjour, madame. 이 편지를 런던에 보내고 싶은데요. Je voudrais envoyer cette lettre à Londres. 우표를 몇 개 붙여야 되나요? Combien de timbres faut-il mettre? 1유로짜리 3개를 붙여야 됩니다. Il faut mettre 3 timbres à 1 euro. 알겠습니다. D'accord.
우표 3개 하고 우편엽서 2개 주세요. 3 timbres avec ces 2 cartes postales, s'il vous plaît. 그럼 다 해서 5유로입니다. Ça fait 5 euros. 자, 첫 번째 이 상황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상황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Bonjour. 이 소포를 항공편으로 한국에 보낼 수 있을까요? Est-ce que je peux envoyer ce colis en Corée par avion?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Oui, attendez. 제가 무게를 달아볼게요. Je vais peser ça. 무게가 1.5kg입니다. Il fait 1,5 kg. 그러면 전부 해서 25유로 되겠습니다. Alors, cela vous fait un total de 25 euros. 자, 이렇게 두 번째 상황도 끝났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은 지금 클리앙트 여자 손님이고요. 밑에 있는 사람은 클리앙이라 그래서 남자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손님이 2명이 온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레트를 보내는 거고 편지를 어디에? 런던에다가 보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문장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되는 단어가 나오면 고유명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런던도 고유명사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했네요. 런던 뒤에 S 붙는 거 기억하세요? 여기 굉장히 독특하게 복수가 아닌데도 원래 생긴 게 S가 붙었죠? 그래서 3가지 우표를 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와서 그쵸? 항공편으로 항공 소포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한국에.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입니다 라고 무게를 재고 가격을 이야기를 해줬죠. 자, 그래서 이 2가지 상황이 나왔는데 우리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표현을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표현입니다. Combien de timbres faut-il mettre? 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 combien de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combien de라는 표현은 우리 얼마나예요. 그죠? 우표를 몇 개나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mettre 동사가 나왔죠. 붙이다 라는 표현인데 faut-il이니까 il faut mettre. 그죠? il faut 동사 원형 해야 된다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동사는 바로 mettre 동사입니다. 자, mettre 동사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뭐를 어디에다가 놓다 또는 넣다 또는 붙이다 뭐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 사용을 하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mettre 동사 이제 동사 변화를 외워주셔야 되는데 mettre 동사 지금 보니까 에으로 끝났어요. 그쵸? 그리고 보아하니 생긴 게 불규칙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몇 군 동사예요? 3군 동사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우리 3군 동사를 보도록 할 건데 자, 발음부터 우리 먼저 주어랑 같이 붙여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나는 놓다, je mets, 너는 놓다, tu mets, 그는 놓다, il met, 그녀는 놓다, elle met. 우리는 놓다, nous mettons, 당신은 놓다, vous mettez, 그들은 놓다, ils mettent, 그녀들은 놓다, elles mettent. 이렇게 돼요. 자, 보면 지금 이 3가지는 발음이 매매매 똑같이 생겼어요. 그쵸? 그런데 끝에만 조금씩 달라지죠? 자, 그 다음에 메똥, 메떼, 그 다음에 얘는 메뜨라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발음은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때가 2개씩 붙어 있고 여기는 지금 때가 1개씩 밖에 없죠. 자, 이렇게 변화를 하는 걸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줄부터 한 번씩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Je mets, tu mets, il met, elle met, nous mettons, vous mettez, ils mettent, elles mettent. 자,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ettre 동사, 우리 어디다 붙이다, 놓다라는 뜻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그 다음 표현은 아까 우리 살짝 나왔던 표현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구문 il faut 동사 원형 또 나왔습니다. il faut mettre 놔야 합니다. 붙여야 됩니다. 라는 건데 3 timbres à 1 euro라고 나왔어요. 제가 아까 대화 1에서 여러분 달러, 그죠? 달러 환율이 얼마입니다. 라고 했을 때 전치사 아가 붙으면 얼마짜리, 얼마의 가격에 라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여기에도 붙어 있네요. 3 timbres 우표를 3개를 붙여야 되는데 얼마짜리? 아,
1 euro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1유로짜리 3장을 붙이세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 아 뒤에 돈이 나오면 우리 어떤 표현? 얼마 얼마짜리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유로짜리 치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une jupe, 치마인데 아, 50 euro 이렇게 되는 거죠. 50유로짜리 치마. 여기는 1유로짜리 우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가 돈 앞에 붙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얼마? 짜리, 얼마 가격에 라는 표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표현이죠. 그죠? Ça fait 5 euros 이렇게 됐어요. Ça fait 가격 이렇게 들어가면 얼마입니다 라는 얘기죠. 5유로입니다 라는 표현. 그래서 ça fait 얼마 이런 표현이 나왔죠. 자, 5유로 뒤에는 지금 s가 붙었어요. 그쵸? 왜? 유로가 5개 있으니까 5유로 복수로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유로 빼고 나머지는 다 s가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1유로 안 붙었죠? 50유로 뒤에도 붙어 있네요. 5유로 뒤에도 붙어 있네요. 그래서 1유로 빼고는 나머지는 다 s가 붙여야 된다. 왜? 유로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 볼까요? 그 다음 표현은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표현입니다. Attendez, je vais peser ça. 그죠? 기다려보세요. 내가 그것을 무게를 달아볼게요. 라는 표현이에요. 알레 동사원형 붙었으니까 우리 근접 미래, 그죠? 곧 해볼게요. 라는 표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표현은 attendez 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attendez라는요. 아까 우리 어휘에서 봤던 attend, 기다리다 라는 동사인데 얘가 원래는 vous attendez 라는 동사 변화예요. 앞에 부가 원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얘를 생략해주면 뭐뭐 하세요 라고 명령형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기다립니다. 여기에서 부를 생략해서 attendez, 기다리세요 라고 명령형 문장을 만든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동사 변화가 부에 맞춰져 있는 거죠. 자, 예시 볼까요? Vous restez ici. 당신은 여기에 머무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얘를 생략해 볼게요. 그러면 restez ici. 여기에 계세요. 라고 명령형이 되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vous tournez à droite 라는 표현이네요. 여기서는 지금 에흐가 빠졌어요, 여러분. 그쵸? 우리 방향할 때 제가 방향 설명을 드렸었는데 스펠링이 이렇게 됐었죠. 그쵸? 얘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른쪽, à droite라고 했어요. Vous tournez à droite. 당신은 오른쪽으로 돕니다. 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우리 vous를 없애볼게요. 그러면 tournez à droite. 여기 밑에 있는 거죠. 오른쪽으로 도세요. 라고 하는 명령형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명령형 문장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쵸? 부에다가 부의 문장에다가 부를 자체를 생략해주면 뭐뭐 하세요 라는 표현이죠. 자, 어렵지 않았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우리 우체국에서 활용하는 표현을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표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바로 문법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의 문법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에 조금 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 라는 생각으로 한번 문법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문법은 pourquoi, parce que입니다. 자,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pourquoi, 왜요? 라고 물어보면 parce que, 왜냐하면 이렇게 대답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왜, 무엇 때문에?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죠. 자, pourquoi 뒤에는 주어 동사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우리 parce que 뒤에도 주어 동사 이렇게 붙여주면 되죠. 자, 예시를 보면서 정리해 볼까요? 그는 왜 파리에 가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pourquoi il va à Paris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여러분 잘 보세요. 예를 들어 pourquoi가 없다. 그러면 그냥 문장이죠. 그는 파리에 간다 예요. 그런데 pourquoi를 붙여주면 그는 파리에 왜
갑니까? 라는 질문이 되는 거네요. 자, 밑에 것도 볼까요? Tu pleures. 너는 운다. 거기다가 pourquoi 붙여주니까 너는 왜 우니? 라고 질문을 물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vous ne m'aimez pas 라고 해서 나를 이라는 뜻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부정문이네요. 아, 너무 슬픈 문장이죠. 당신들은 왜 나를 안 좋아합니다 라는 표현이죠. 당신들은 나를 안 좋아합니다 라는 표현인데 여기다가 pourquoi 붙여주면 나를 왜 안 좋아합니까?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너무 슬픈 질문이네요. 자, 그 다음에 suis-je tout le temps fatigué? 라고 했어요. 자, 보니까 주어랑 동사가 지금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그죠? 도치가 되어 있어요. suis-je tout le temps fatigué? 나는 왜 항상 피곤한 걸까? 나는 피곤하다 항상. 거기다가 우리 pourquoi 붙이면 나는 왜 맨날 피곤할까?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는 떠났다. 너는 떠났다. 라는 표현이에요. 뒤에 parti. 너는 떠났다. 그런데 pourquoi 붙이면 너는 왜 떠났니?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보니까 우리 일반 평서문에다가 앞에 pourquoi만 붙여주면 왜 그렇게 했니?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이유를 물어보는 거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pourquoi라고 물어보면 이제 parce que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대답도 볼게요. 자 예시가 굉장히 많네요. 박스 끝 뒤에는 우리 주어 동사 이렇게 붙인다고 했어요. 대답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이 부분에 보면은 여기도 Vous apprenez le français. 당신은 프랑스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pourquoi 붙였죠. 그러면 왜 배우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왜니까 대답은 언제나 박스 끝 왜냐하면 그쵸.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붙였어요. Parce que j'aime la cuisine française 라고 해서 나는 프랑스 음식을 요리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붙이면 되죠. 그럼 얘도 지금 보니까 원래 평서문에다가 박스크만 붙여주면 뭐뭐 하니까요 라고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거네요. 그 다음 거 볼게요. Vous allez à Londres. 당신은 런던에 갑니다. 앞에 pourquoi 붙였어요. 왜 런던에 갑니까? 그랬더니 박스크 빼고 Je veux apprendre l'anglais. 나는 영어를 배우고 싶습니다. 앞에다가 박스크 붙여요. Parce que je veux apprendre l'anglais. 왜냐하면 나는 영어를 배우고 싶으니까요. 라고 이유를 말했어요. 자, 다음 것도 볼게요. Vous ne venez pas plus souvent. 그쵸? 더 이상 자주 오지 않습니까? 지금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치가 되어도 똑같은 뜻이에요. 왜 더 자주? pourquoi 붙였죠. 왜 더 자주 안 오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Je n'ai pas le temps. 난 시간이 없어요. 여기다가 parce que 붙였어요. Parce que je n'ai pas le temps. 왜냐하면 난 시간이 없으니까요. 라고 이유를 설명을 했죠. 자, 그 다음 거는 우리 여기에 박스크가 붙어 있어요. 자, 우리 이런 표현도 배웠었어요. 그쵸? 대답뿐만이 아니라 그냥 문장 안에 박스크를 넣으면 뭐뭐니까 라고 이유를 설명한다고 했죠. 뒤디싸, 네가 그걸 말했어. 그쵸? 박스크 왜냐하면 뒤에 en colère. 자, 우리 être en colére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얘는 화가 나다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너는 화가 났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야 라는 표현이죠.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의 이유가 여기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말할 때에는 우리가 언제나 박스크 주어 동사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pourquoi 왜 이렇게 물어보면 박스크 왜냐하면 이렇게 대답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문법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회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회화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화 표현도 보기 전에 우리 어휘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어휘입니다. 자, 이 단어 우리 이전에도 여러 번 나왔던 단어죠. 그쵸? 어디라는 뜻입니다. 발음은요? 우, 우. 네, 발음은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동사 볼게요. 이 동사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그냥 뭐 물건을 꺼내다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돈을 인출하다, 그 계좌에서 인출하다, 카드에서 인출하다 라는 그런 동사입니다. 자, 같이 볼까요? retirer, retirer.
자, 에르가 굉장히 여러 번 들어가 있어요. 그쵸? 원래 tire라는 동사가 있는데 그게 끄내다라는 뜻이거든요. 흐가 붙었으니까 다시 끄내다라는 표현인 거죠.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retirer, retirer. 네. 자, 그 다음에 돈을 인출하는 데는 보통 어디겠어요? 그죠? 현금 지급기거나 아니면 뭐 자판기에서 물건을 꺼내다라는 뜻도 있겠죠. 자, 자판기 또는 지급기라는 단어는요. distributeur, distributeur. 자, 굉장히 조금 긴데 우리 좀 잘라서 볼게요. distributeur. 그래서 distributeur. 자, 반식해 볼까요? distributeur. 한 번에 다 읽어서 distributeur. 이렇게 한 번에 읽어주시면 됩니다. 좀 길죠? 이 단어는 네 음절보다 조금 더 길기 때문에 잘라서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distributeur, distributeur. 자, 혀가 막 꼬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급기에서 나오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자동의라는 표현이에요. 얘는 발음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automatique, automatique. 얘는 발음이 위에 거에 비하면 굉장히 간단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정면에 어디 맞은편에 라는 표현입니다. en face, en face. 네, 그래서 이 단어는 우리 저번에 길리 얘기할 때 한번 나왔던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뭐를 가지고 라는 표현입니다. 영어의 with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avec, avec. 자, 이게 사람이랑 같이 사용이 되면 사람과 함께 라는 표현이고요. 뒤에 사물이 오게 되면 그 사물을 가지고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나왔었죠? 카드라는 단어입니다. carte, carte. 카드에 그쵸? 은행이 붙게 되겠죠. 아까 우리 은행은 banque라고 했어요. la banque. 그런데 은행의라는 표현은 여기 이렇게 써 있네요. bancaire, bancaire. 네, 발음 bancaire 이렇게 나누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그 다음은 국제적인이라는 단어입니다. international, international. 지금 보면 얘도 조금 단어가 긴데 한번 잘라볼게요. internation 여기까지 끊을게요. 날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international 붙여보면 international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생긴 건 영어랑 똑같이 생겼는데 발음이 조금 다르죠. 그쵸? 자, 여성 명사랑 같이 사용할 때는 뒤에 의가 붙어요. 그런데 발음은 똑같습니다. 여성도 international, 남성도 international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단어는 이전에도 여러 번 나왔던 단어인데 뭐뭐처럼, 뭐뭐 같은 이런 뜻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감, 감. 자, 얘는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리긴 했는데 오지만 우리 오처럼 발음하는 게 아니라 마치 어인 것처럼 발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꼼무가 아니라 감무라고 발음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디 안에라는 표현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덩, 덩. 자, 얘 마지막 S 발음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대부분이라는 표현 볼게요. plupart, plupart. 자, 얘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라서 한번 읽어볼게요. plupart 이렇게 나누어서 읽은 다음에 붙여서 plupart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대부분이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뭐뭐의 대부분에서 대부분의 라는 표현이죠. Dans la plupart de 한 번 더요. Dans la plupart de 자, 지금 보면 dans, plupart 그리고 그 뒤에 명사 이렇게 붙는다고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명사의 대부분 안에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명사의 대부분에서는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 표현은 우리 이따가 올라가서 회화 표현에서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표현 같이 볼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On y va, on y va. 자, 이 표현은요. 가자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야 이제 가자 이렇게 얘기할 때 on y va
이렇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자, 이 부분에 리에종 되는 거 잊지 마세요. on y va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on y va처럼 n이 뒤로 붙으면서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on y va 가자 또는 뭐 갑시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어휘 이 부분 잘 기억을 하면서 우리 회화 표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다 할 때 어떻게 쓴다고요? on y va 이렇게 쓰죠. 자, 그러면 회화 표현 on y va 해볼게요. 자, 이 표현은요, 누가 이야기하는 거냐면 수지와 위고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앞에 나왔던 표현들 잘 기억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 현금이 필요한데 라고 해서 뭐뭐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 우리 여러 가지 표현이 있었는데 뭐가 있어요? moi, j'ai besoin d'argent en liquide 라고 했어요. 자, 돈이 필요한데 en liquide라는 표현은 현금으로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현금으로 된 돈이 필요하다. avoir besoin de 썼어요. 그쵸? avoir besoin de 말고 어떤 거? il me faut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il me faut de l'argent en liquide 해도 똑같은 표현이죠. 그쵸? 자, 그래서 현금 어디서 인출할 수 있지? 아까 우리 인출하다 어떤 동사? retirer 동사를 쓴다고 했어요. 그러면 où est-ce que je peux retirer de l'argent? 했어요. 어디에서 내가 돈을 인출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Où est-ce que je peux retirer de l'argent?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맞은편에 자동 지급기가 있다라고 했어요. 뭐뭐가 있다. 우리 어떤 구문? 바로 일리야 구문 썼어요. 일리야 명사 뭐뭐가 있다. 그쵸? 자, 여기에 우리 아까 봤던 어휘가 합쳐져서 나왔어요. Il y a un distributeur automatique juste en face. 그죠? distributeur automatique 자동 지급기를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자동 지급기가 있어요. 어디에? 단지 저 앞에 juste en face. 불어로 바로 맞은편에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됐네 라고 얘기했어요. 잘 됐네 불어로 아, d'accord, merci. 그쵸? 잘 된 얘긴 한데 그러네, 고마워 라고 얘기했어요. 알려줘서 고마워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은행카드로 돈을 인출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어요. 은행카드 우리 아까 carte bancaire 이렇게 붙이면 돼요. 볼까요? Mais, 그러나 est-ce que je peux retirer de l'argent avec cette carte bancaire?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 우리 돈을 인출하다 위에도 나왔던 표현인데 어떠한 사물을 가지고 라는 표현 avec, 사물 이렇게 붙였죠. 은행카드, carte bancaire, 그리고 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지시대명사 배웠었어요. 바로 이것이라고 할 때 ce, cette, ces 중에 carte가 여성이니까 cette carte 이렇게 됐죠. 그랬더니 위고가 물론이지 라고 했어요. bien sûr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카드 예를 들어서 비자, 마스터 같은 카드면 대부분의 자동 지급기에서 돈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긴 문장이 나왔는데 자, 우리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avec une carte bancaire internationale. 자, 은행 카드인데 international, 국제은행 카드, 인터내셔널 은행 카드를 가지고서는 그죠? tu peux retirer de l'argent. 돈을 뽑을 수 있어요. dans la plupart des distributeurs automatiques 라고 해서 아까 dans la plupart de quelque chose 여기 나왔네요. 이 사물의 대부분에서 돈을 뽑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자동 지급기에서 돈을 뽑을 수 있다. 자, dans la plupart de는 이렇게 사용을 하네요. 자, 그런데 그 인터내셔널 카드가 뭐뭐 같은 거냐면 les visa, mastercard 같이 이러한 것들처럼 자, 여기서 껌무는 영어의 like 같은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두 가지 같은 그런 인터내셔널 카드라면 그쵸? 이렇게 뽑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긴 문장이지만 구성을 보니까 그렇게 복잡하진 않았어요. 우리 아까 어휘에서 봤던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죠. 자, 그 다음에 좋아? 그럼 문제 없네? 라고 했어요. 자, 문제 없네. Ah bon, d'accord. super alors. 그쵸? super 우리 예전에 한번 나왔던 건데 완전 잘 됐다 라는 표현이라고 했었죠. 그럼 잘 됐네 라는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자, 가자 이런 표현 우리 아까 어떻게? allez
on y va 라고 했어요. 야, 거기 가자 라는 표현이죠. 알레는 한 번 더 강조해주는 표현. 야, 가자, 가자. 이런 표현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알레 on y va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배우는 표현은 다 배우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굉장히 많이 나왔죠. 자, 그래서 회화 표현 문장이 조금 길었지만 자세히 좀 뜯어보시면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회화 표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뒷장에 언플리스에서 전치사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전치사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전치사 a를 정리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전치사라는 걸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a도 배우고요, 엉도 배우고요, 부구도 배우고요, 다양하게 배웠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엉은 용법이 여러 가지 있다, 우리 4가지 말씀드렸었죠. 자, 오늘은요,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전치사 a를 조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 a의 활용을 언제 하는지. 자, a는요, 우리 딱 4가지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굉장히 간단한 거죠. 제가 가장 처음 설명드렸던 거, 어떠한 장소에 앞에서 우리 전치사 a를 붙인다고 했어요. 그럼 무슨 뜻? 어디 어디에 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예시로 나는 파리에 산다 라고 하려면 j'habite Paris. 장소 앞에 뭘 붙여요? a를 붙여주죠. 자, 이렇게 붙여줘요. 그래서 j'habite à Paris 장소 앞에 붙였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루브르 박물관에 갑니다 라고 해서 루브르 박물관이라는 장소 앞에 붙여주죠. Nous allons au musée du Louvre 라고 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o는 뭐랑 뭐가 합쳐져서 a랑 르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o가 됐다라는 거 우리 전치사 정관사 할 때 같이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시간 앞에서도 붙이죠. 우리 몇 시에 라고 할 때도 붙여요. 그러면 어떤 뜻? 몇 시에 라는 뜻이 된다. 시간 앞에서. 그러면 나는 아침 8시에 약속이 있다 라고 하려면 J'ai rendez-vous 8h du matin. 아침 8시에 붙여주죠. 8h du matin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는 정오에 점심 식사를 한다. 정오, 낮 12시를 말해요. 그쵸? 그러면 il déjeune déjeuner가 명사로 사용이 될 때가 있고 동사로 사용이 될 때가 있어요. 동사로 사용이 되면 점심 식사를 한다라는 뜻이죠. 그는 점심 식사를 해요. 언제? 정오, 낮 12시에 이렇게 붙이죠. à midi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장소 앞에 a, 시간 앞에 a 2가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째. 소유의 의미가 돼요. 누구누구의 소유다라고 하려면 a를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뜻? 누구누구의 것 이런 뜻이 된다. 예시 볼게요. 그 책 네 거니? 라고 물어볼 때 Ce livre est à toi? 라고 해요. 자, 우리 여기 있는 toi 뭐예요? 강세형 인칭 대명사라는 거라고 했어요. 언제 쓰는 거예요? 나를 강조할 때 또는 너를 강조할 때 그를 강조할 때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래서 toi 또는 moi. Ce livre est à toi? 라고 하려면 네 거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너의 소유니? 라고 물어보는. 제 거 아닌데요? 라고 하려면 ce n'est pas 내 소유니까 à moi. Ce n'est pas à moi. 내 거 아닌데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붙어서 누구누구의 소유라는 표현이 된다. 자, 3번째 용법 봤어요. 이제 마지막 4번째 용법. 4번째 용법 우리 아까 봤던 겁니다. 가격 또는 수량적인 표현 어떤 뜻? 얼마 얼마 가격에 또는 얼마 얼마짜리인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 1유로짜리 우표 3개 했었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표현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1유로짜리 우표 3장을 붙여야 됩니다. 붙여야 됩니다. 우표 3장 1유로짜리 이렇게 말했어요. Il faut mettre 3 timbres 얼마짜리? à 1euro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1유로짜리 우표 3개를 붙여야 된다라는 게 되는 거죠. 가격. 그 다음에 이 차는요. 1시간에 80km 시속으로 달린다라는 표현이에요. 여기도 그만큼의 시간에 라고 수량 표현을 붙일 수 있다. Cette voiture, 이 차량은 지시대명사 roule, 달리다라는 뜻이에요. 달리는데 어떻게? à 80 km par heure 라고 해서
per hour죠. 그쵸? 시속을 par heur라고 하고 80km 시속으로 달린다. 자, 여기는 선생님 가격이 아니잖아요. 뭐뭐 가격에, 짜리에 이렇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수량 표현 앞에 붙어서 그만큼으로 달린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전치사 아는요. 4가지 용법이 있어요. 오늘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장소 앞에 붙여서 어디 어디에. 두 번째, 시간 앞에 붙여서 몇 시에. 세 번째, 소유의 의미, 누구누구의 것. 네 번째, 가격이나 표현, 수량 표현 앞에 붙여서 얼마 가격에, 얼마짜리에 또는 얼마만큼에 라는 표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전치사 아 4가지 표현, 4가지 용법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나왔던 표현들은 지난 시간에 나왔던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죠. 자, 복습하는 의미에서 꼭 다시 정리해 보시고요. 전치사 아도 4가지 용법 꼭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4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15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bientôt.